그런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백성엽 장군이 그렇다고 자신의 그 독립군 때려잡던 시절을 반성했다거나 참여했다거나 자신의 재산을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기부했다거나 썼다거나 그런 적 없잖아요. 이분은 일제 시절에도 일제 편에서 잘 사셨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 편에서 잘 사셨고 평생 잘 사셨어요. 재산도 되게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재능이 있었는지 몇천억대 재산이 있어요. 부동산으로. 그리고 평생 힘 있는 쪽에서 잘 사신 분 아닙니까? 국립묘지에까지 안장을 시켜야 되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보수가. 일본 그거들이 우리 현충원에 오면 그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봐라 우리 걸 회시킨 사람들이 저기다 묻혀 있다고. 인정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자, 이 뉴스는 저희가 잠시 후 변호사들과 함께 다뤄볼 텐데 이게 4조 원대 회계부정이거든요. 예, 지금 확인도 되지 않는 정의원 회계부정에 그렇게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기자들이 이걸 왜 기사를 쏟아내지 않는 건지, 조국도 그렇게 분노하던 기자는 다 어디 간 건지, 돈의 힘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돈의 힘. 코로나 전 세계적인 상황은 거의 비슷해서 크게 짚을 게 없는데, 네, 추가 확진자 수도 어제랑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변동 사항이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나라 앞쪽에 있는 나라들, 우리보다 확진자가 많은 나라들이 이제 평소에 거론되지 않는 나라들, 세르비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다 우리보다 많은 숫자예요. 5만,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의 검사 숫자는 대부분 몇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나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과연 이 질병이 종식되겠는가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훨씬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그 검사 숫자가 우리가 지금 100만이거든요. 100만의 테스트를 돌렸는데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확진자가 많은데 4만 명 검사하고 7만 명 검사하고 그 수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으로는 교회에서 시작된 확진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개척교회 그 관련 확진자가 4명이 더 나왔고, 또 목회자 모임에서 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 인천공항이 그동안 다른 사람의 확진자도 없다, 가장 위험시설인데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인천 세관 직원 1명이 최초로 확진됐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거슬러 올라갔더니 이분이 이제 동네 탁구장을 가고, 근데 그 동네 탁구장에 교회 목사님이 오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 소모임, 그다음에 목사님들 모임, 영어 공부 모임 이런 곳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갔더니 거기서 시작해서 동네 탁구장에 목사님 갖고 동네 탁구장에서 이 세관 직원이 탁구를 치러 갔다가, 맞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절이었던 공항 근무를 통해 확진된 게 아니라 동네 탁구 치러 갔다가 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지금 가면 경로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용인에서도 깜깜이 환자라고 알려진 분도 알고 보니까 이제 소모에서 감염이 됐는데, 그 안에 이제 구로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퇴직 목사 한 분이 계셨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게 교회 차원에서 큰 교회는 이미 사실은 여러 가지 방역을 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교회가 작다 보니까 공간도 작고, 그리고 교회가 작다 보니까 임대료가 싼 지하인 경우가 많고, 교회가 작다 보니까 교회가 작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간
지금 같은 시즌에도 이제 모여야 하고 네. 악순환인데 여기서 확진자가 끊어지지 않으면 지금 다단계 방문 판매 쿠팡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이제 이 클러스터가 끊어지면 없어질 텐데 교회는 워낙 많으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자,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 소규모 교회 관련한 방역 대책을 아마 소위 규칙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겠죠. 아마 거기 맞게끔. 자, 다음은요. 네, 어제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었는데 결국 그 상임위원장 배분에 여야가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회의장의 시간이었던 거죠. 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할 공간, 시간 또는 권한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이유도 있지만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만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예, 거의 없으니까 이제는 의장이 중재할 시간을 드려야 했던 것이고 근데 의장도 금요일까지 마무리하자고 했으니까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죠. 예.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결론이 나더라도 엄청나게 빨리 나는 거긴 합니다. 과거엔 몇 달씩 걸렸으니까. 자, 오늘 인터뷰가 길어서 한두 개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그 소식 하나만 더 할 텐데요. 트럼프랑 바이든으로 이제 미국 대선 구도가 짜여졌는데 바이든이 이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 트럼프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에서 조사한 걸로는 바이든이 53%, 트럼프가 43% 이렇게 나타났고 다른 뭐 두세 가지 그 조사들이 더 있었는데 다 비슷한 수준으로 바이든이 앞섰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는 한 7% 차이 나는 게 있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 바이든이 50%를 넘었어요. 네. 미국 언론들은 50%를 넘었다면 주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 50%를 넘지 못했다.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은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 주류 언론들은 예외 없이 폭스 정도 제외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공화당 인사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지난 대선에서도 다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지난 대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도 여론조사에는 이긴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전도 없었고 동률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결국 소위 경합주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은 대의원을 그 주마다 몇 명을 확보하느냐.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승자가 다 가져가거든요. 특정 주에 0.0001%라도 이기면 승자가 다 가져가는데 그 경합주 대의원이 많은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서 46% 정도 득표하는데 전국적으로 48%를 득표한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힐러리를 이긴 거죠. 그것이 똑같이 반복될 거냐? 그건 뭐 누구도 말할 수 없는데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가지고 다음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미국의 시스템도 그러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도 항상 갈라쳐서 자기 편만 뭉치게 하는 전략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5개월에 남아서 이런 여론조사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났다 하기엔 너무 이르다. 예. 그런 뉴스도 많은데 그렇게 전망하기에는 매우 이르다. 예. 웬만한 후보들이라면 어려운 국면 아닌가? 근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반반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것도 따로 한번 저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TBS의 류밀희였습니다. TBS 캠페인 걱정이네. 정년은 코앞인데 애들 뒷바라지는 한창이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말이야. 김 부장, 자네 아직 몰라?
올해부터 정년이 지나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원금도 주고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도화됐잖아. 그래? 우린 거 어디 새로운 인생 산모작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전문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가서 도움부터 받아보세. 네, 열정 있는 신중년, 새로운 인생 이막을 위해 지금 가슴 뛰는 삶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장님들에게 서울시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 얼마나요? 70만 원씩 2달간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이야, 이 돈으로 이번 달 임대료 인건비 총통장 튀기겠네. 시민 모두에게 소득 재산 상관없이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드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잊지 마세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자세한 내용은 120으로 문의하세요.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세계로부터 칭찬받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지탱하는 힘, 국민건강보험. 병원비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고 경제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험료를 감면했으며 기저질환자 빅데이터 정보로 확진자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 앞에서도 국민의 위대함을 지키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 곁에 언제나 든든한 국민건강보험. 힘내라는 격려와 잘 될 거란 위로가 공허하게 들리는 건 사장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때문이겠죠. 코로나19로 손님이 턱없이 줄어든 가게. 내일은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버텨보지만 홀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 사장님 곁엔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건네줄 누군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댈 곳이 필요한 사장님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꿈으로 시작해 희망으로 커가도록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서울 지역 미세먼지의 약 25%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과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으니 12월 이전까지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TBS와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업무용차는 장기렌트로 장기렌트 21년 외길 아마존카와 한국제조사이버대학교 콘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협찬 7시 25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이미 긴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부터 송내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요. 이후로 안현분기점부터 시흥휴게소까지는 좀 전에 끝난 작업 여파에 교통량도 더해지면서 정체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시흥요금소부터 중동 사이 9km 구간도 송내에서 중동 사이 공사 여파로 밀리고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차는 장기렌트로 장기렌트 21년 외길 아마존카와 한국 최초 사이버대학교 콘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협찬이었습니다. 꿈인 듯, 안 꿈인 듯. 꾸안꾸 김어준입니다.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민주당 김홍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예. 다이어트 좀 했죠. 다이어트.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호 법안으로 이제 대북 전단 살포 입법 완료하셨다고요? 예. 예. 이번에 사실 그동안 두세 번 예. 민주당에서 시도가 있었는데 이건 처음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보수 야당의 그 비협조 때문에 예. 자기네들도 문제점을 인정해 놓고선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면 또 비협조적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짚으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런 법안을 냈다는 식으로 이제 보수 매체에서 안 하려던 걸 하게 됐다면 예. 그게 뭐 굴종적이니 저자세니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부터 문제점을 인정했고 맞습니다. 예, 두 번, 세 번 시도했는데 안 됐던 것을 다시 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수 매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예,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죠 그때. 예, 이 법원 판결이 네.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정당방위 및 긴급 피난을 규정하는 민법에 의거해서 네. 제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법원에서. 요 대법원, 이거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판결입니다. 취지는 거기다 전단 살포하면 접경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위험해지지 않냐 생명이. 예,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바로 피해를 입으니까 예, 북한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보복행위를 하면 실제 그런 적도 있었고 당장 거기 살지 않는 탈북단체가 와서 그거 뿌리고 가버리면 피해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그 강화에서 예, 그 주민들과 그런 단체들과 예.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 단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예. 뭐 그분들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뭐 이런 태도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2년 전에 우리가 군사 합의